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가 그곳에서 온 초청장 한 장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슬로바키아의 낡은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유리로 된 천장은 끝없이 높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수백 명이 지나다니는데도 소음 하나 없이 질서정연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관광객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한국 공항은 역시 최고야. 세계 1위 공항이 괜히 1위가 아니라니까.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떠올랐어요. 직접 와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조교님이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엘레나 교수님. 여기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줬습니다. 장거리 비행 힘드셨죠? 유럽에선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옆에는 김민수 교수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40대 중반의 교수님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유럽 교수들은 이렇게 공손하지 않았죠. 오히려 손님인 제가 더 낮은 자세로 인사해야 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차들은 모두 규칙을 지켰어요. 슬로바키아에서는 도로에 구멍이 있고 운전자들은 제멋대로였는데 말이죠.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한데도 조화로웠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모두 신호를 지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서울의 상징이죠. 넓은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한참 도시 풍경을 구경하다 어느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 중심가의 깨끗한 호텔이었어요. 로비에는 커피와 생수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호텔에서는 물 한 병도 돈을 내야 했는데 말이죠. 방에 들어가자 더욱 놀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명동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나라였어요. 질서, 청결, 배려. 슬로바키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교님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교수님, 1시간 후에 로비에서 만나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인사동 한옥식당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붉은 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무 바닥을 걸으며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앉으세요. 전통 온돌방이에요. 바닥이 따뜻해서 겨울에도 포근하답니다. 조교님이 방석을 펴주며 설명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보니 정말 따뜻했어요. 슬로바키아의 차가운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도 추워서 떨었던 기억이요. 한국은 바닥을 데워요? 신기하네요. 네. 온돌이라고 해서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거죠. 김민수 교수님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김치찌개는 한국 가정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에요.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였어요. 김치, 두부, 돼지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밑반찬이 가득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생채, 계란말이까지. 이 반찬들은 다 무료예요. 리필도 무료고요. 조교님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 식당에서는 빵 한 조각도 따로 돈을 받는데 말이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매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깊은 맛이 있었죠. 김치의 시큼함과 돼지고기의 고소함, 된장의 구수함이 어우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매우면 물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맛있어요. 눈물이 나는 건 매운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따뜻한 음식, 이 정성스러운 밑반찬들, 함께 나눠 먹는 이 분위기. 슬로바키아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어요. 한국 음식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거죠. 김 교수님이 조교님과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2분 그릇에 김치를 조금씩 덜어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챙기면서 먹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시끄럽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고 안전했어요. 전통차를 파는 찻집, 한복을 입은 사람들, 공예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호떡을 구우며 손님들에게 웃으며 건네고 있었어요.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안전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했거든요. 물론이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새벽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조교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유롭게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대학 캠퍼스 구경하고 학생들 만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도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푹 쉬세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는 따뜻했고 마음은 포근했어요. 한국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곳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 음식의 정성, 거리의 안전함, 모든 게 새로웠어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 7시,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벌써 활기찼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청소 차량이 거리를 깨끗하게 닦고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에서는 아침이면 술 취한 사람들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곤 했는데 말이죠. 조교님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 서울 지하철은 처음이시죠? 놀라실 거예요.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는 깨끗했고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뒀습니다. 왜 다들 한쪽으로만 서 있어요?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한쪽을 비워두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의 배려죠.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시간표대로 정확했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전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이 타고 있는데도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들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조용히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니까요. 조교님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라니. 감동적이었어요.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캠퍼스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여기가 중앙도서관이에요. 24시간 개방되고 모든 시설이 무료예요.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컴퓨터들이 즐비했고 조용한 열람실마다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카페테리아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하네요. 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성실해요.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죠.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학생들을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를 외국인 교수로 알아보고도 한국어로 먼저 인사하는 학생들. 슬로바키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를 봐도 인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노트북을 펴고 제 강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제가 영어로 인사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날카로웠어요. 교수님, 슬로바키아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질서와 배려인 것 같아요. 한국은 사회 전체가 서로를 존중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겸손한 미소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싶다고 했어요.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어때요? 살기 좋으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여기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향 같아요. 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르다고. 사람들의 태도, 시스템, 교육 수준, 모든 게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김 교수님이 제안했습니다. 독립기념관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해요. 저도 한국 역사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도착하자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부터 숙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어요. 쉽지 않은 역사였죠.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관에 들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시실이었어요. 고문 도구들,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옥중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전시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였어요. 16살 소녀가 독립 만세를 외우다 잡혀가 온갖 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6살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니.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죠. 가족도 재산도 모두 버리고요. 전시관을 돌며 저는 계속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독립군들의 사진, 고문당한 흔적들, 감옥에서 쓴 편지들, 모든 게 가슴 아팠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싸우셨단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물을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밖으로 나오자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쉽게 얻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게 지키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많이 희생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소중히 여겨요. 쉽게 얻은 게 아니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요. 이 나라를 지켜준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서 있고 열심히 살고 서로를 배려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쉽게 얻은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카페 사장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항상 친절했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따뜻한 거? 네. 감사해요. 날씨 쌀쌀하니까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에요. 이런 사소한 배려가 매번 가슴을 울렸어요. 어느 날 저녁, 김 교수님이 한강공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쉼터예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밤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네. 한국은 안전하니까요. 여자 혼자서도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지고 유람선이 지나가고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교수님, 슬로바키아에서는 어떠셨어요?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 분위기도 암울했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느껴져요. 질서도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김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한국에 남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을 정식으로 모시고 싶어 해요.
동유럽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 남는다.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건가? 고민해 볼게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교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곳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핸드폰을 꺼내 슬로바키아에 있는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엘레나, 잘 지내니?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내 얼굴이 밝아졌구나. 엄마, 사실은요. 저는 대학에서 제안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참의 침묵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엘레나, 내가 웃는 얼굴을 보니 나도 살 것 같다. 엄마, 너는 여기서 행복하지 못했잖니. 그런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괜찮아. 요즘은 영상통화도 되잖니. 그리고 엄마는 내가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감사해요. 엄마. 아니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통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국이 제게 준 기회를, 따뜻함을,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이 나라 사람이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교수님께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결정했어요. 한국에 남고 싶어요.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축하 자리를 마련할게요. 같이 식사하시죠. 저녁 약속 장소는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조교님, 그리고 대학 관계자 몇 분이 함께였어요. 엘레나 교수님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건배를 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상 가득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각자 작은 접시에 조금씩 덜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한국 남자는 어때요? 조교님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 좋은 것 같아요. 배려심도 많고. 슬로바키아 남자들과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슬로바키아에서는 남자들이 거칠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자기 할 말만 하고 여자 의견은 잘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은 달랐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불편한 건 없는지 먼저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정말 신사세요. 처음 공항에서 마중 나오셨을 때부터 느꼈어요. 김 교수님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슬로바키아에서는 이런 배려가 당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조교님과 다른 분들은 먼저 돌아가고 김 교수님과 단둘이 남았어요. 한옥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고요했어요. 전통 가옥들이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예쁘죠? 옛날 모습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져요. 언덕 위에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 한옥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교수님,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공항에서 교수님을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김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네, 교수님은 제가 만난 남자들과 달랐어요.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잖아요. 엘레나 교수님, 슬로바키아에서는 이런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제 말을 경청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김 교수님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교수님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지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진지하면서도 유머가 있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옥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요. 손을 잡고 골목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인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나라에서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데이트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좋네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모든 게 기대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내일 계약서 준비해 둘게요. 정식으로 우리 대학교 교수가 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좋은 분을 모시게 되어서요. 차에서 내리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엘레나 교수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김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대학 교수님이세요. 학과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주변 교수들도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죠. 대학에서 숙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캠퍼스 근처의 깨끗한 오피스텔이었어요. 가구도 다 갖춰져 있었고 생활용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거예요. 교수님 편하게 지내셔야죠.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주말에 김 교수님과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와, 정말 크다.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예요. 하지만 질서정연하죠. 타워 전망대에서 360도로 펼쳐진 서울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빌딩들이 즐비하고 산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이제 제 집이네요. 맞아요. 이제 교수님 집이에요. 사랑의 자물쇠가 가득한 곳에서 김 교수님이 작은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하나 걸까요? 좋아요. 함께 자물쇠에 이름을 적고 난간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멀리 던졌어요. 이제 영원히 함께라는 뜻이래요. 김 교수님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영원히요? 벌써요? 아, 그게 너무 빨랐나요? 제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타워 주변을 걸었어요.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웃고 행복해 보였어요. 교수님, 슬로바키아에서는 연애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남자들이 무례하고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한국 남자들도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죠. 그 노력이 느껴져요. 교수님은 항상 제 말을 들어주고 제 기분을 살펴주시잖아요. 김 교수님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엘레나 교수님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내려오는 길에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활기차요? 네. 명동은 서울의 중심가니까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며 걸었습니다. 호떡, 붕어빵, 떡볶이. 저렴하지만 맛있었어요. 한국은 음식도 싸고 맛있어요. 유럽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정식으로 강의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벌써 기대하고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교수님은 훌륭한 학자세요. 감사해요.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좋은 분을 만나서요.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났어요.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워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도시니까요. 손을 잡고 걸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 이 도시, 모든 게 완벽했어요. 호텔 앞에서 헤어지며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집 정리하고 강의 준비 좀 해야죠. 그럼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시작됐어요. 모든 게 기대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봤어요.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서울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서울의 아침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보는 풍경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를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어요. 대학으로 가는 길 단골 카페에 들렀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샌드위치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감사해요. 날씨 좋으니까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사소한 인사가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생들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질문도 날카로웠고 토론도 활발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행복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김 교수님이 놓고 간 커피가 있었어요. 쪽지도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저녁에 만나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점심시간에 교수 식당에서 다른 교수들과 식사했습니다. 이제는 동료들과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엘레나 교수님, 한국 생활 적응 잘하셨어요?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 집 같아요. 김민수 교수님하고는 잘 지내시고요? 교수님들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녁에 김 교수님과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요. 김 교수님이 미리 준비한 돗자리를 펼쳤어요. 치킨과 맥주도 가져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줘서요. 다행이네요. 학생들이 교수님 강의 정말 좋아해요. 치킨을 먹으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에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후회는 안 해요. 전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교수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 교수님이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너무 빠른가요? 하지만 전 확신해요. 교수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김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건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것들은 모두 운명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질서와 배려, 안정과 따뜻함, 희망과 미래. 슬로바키아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고향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행복한 곳입니다. 핸드폰으로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엘레나,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엄마, 한국에 꼭 놀러 오세요. 이 나라 정말 좋아요. 그래, 꼭 갈게. 내 딸이 행복해 보이니까 엄마도 행복하다. 통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감사함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나라예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